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론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난 한눈거프인 하얀국사 오늘의 문제 3월 27일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밑줄근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문화선으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되게 오늘의 문제 약간 고대사 파트에서 잘 나오는 문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 문제의 경우에는 약간 여러분들이 지역사 유형이긴 한데 지역을 몰라도 좀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보시면 사실 여기 있는 위덕왕이랑 성왕을 보고서 약간 백제라는 걸 추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덕왕까지 몰라도 성왕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성왕이 도읍을 옮긴 지역은 사비지역, 현재 부여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추론하는 게 중요한 건데, 얘네 둘을 보고서 백제라는 것만 추론했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이 정림사지 5층 서탑이나 능산이 고문고, 특히 백제금동 대양로 발견돼 여기 둘은 일단 백제 거인 거 다 알 거예요. 얘 뭐 당연히 모르시는 분도 없을 것 같고, 물론 지금 제가 설명한 건 다 부여적에 포함된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부산성이 약간 사비 지역의 수도성인 것까지 알 거예요. 그럼 얘까지 풀려요. 근데 아마 얘네 둘 중에 헷갈렸을 것 같은데, 이 관촉사 석조 미륵보사 이쌍은 첫 번째 논산 지역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고려시대 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지역도 안 맞긴 하지만 이게 백제에서 만든 게 아니다 라는 것만 알았어도 좀 풀리는 독특한 문제긴 합니다. 이건 물론 당연히 부여지역에 있었던 문화, 그런 유적지? 그냥 그런 거긴 한데, 원래 지역사 유형은 솔직히 국가가 다르다도 풀리는 게 특징인데, 여기 지역만 유독 독특하게 백제 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약간 그런 꼼수로 풀 수 있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번, 가마에 들어간 내용을 옳지 않은 것. 자, 오랜만에 드디어 좀 재미있는 문제가 나왔네요. 일단 오늘의 문제 나왔으면 딱 좋을 만한 유형 중 하나인데, 바로 볼게요. 이거 계양기 시기의 열강의 이권 침탈은 크게 세 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크게 외워야 될 게 근광이랑 철도랑 삼림이거든요. 일단은 근광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당도란 미운 영은이, 이걸 외워두시면 좋아요. 뭐냐면, 자, 미국은 운산, 영국은 은산, 이거 외워두시고, 당연의 경우에는 독일,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독이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당독 이렇게 약간 좀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연 독일, 미국 운산, 영국 은산, 이거 세 개를 먼저 외워두시고, 두 번째 살림의 경우에 그냥 단순하게 러시아 추워 보여요. 땔감 가져가야죠. 땔감이 필요하니까 살림 많이 캐놨다. 얘는 좀 쉬워요. 근데 아마 이거 외우시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철도일 거거든요. 철도. 제가 지금부터 쉽게 외우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미국의 경우에는 경인선을 가져왔었는데, 이게 나중에 일본으로 넘어가긴 했어요. 이렇게 적지 말고 반대로 적을게요. 자, 경인선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일본 넘어갔는데, 자, 경인선에서 여기 자, 이자 따세요. 다음, 경의선의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일본 넘어갔는데, 여기 따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경부선인데, 경부선 처음부터 일본이 가져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넘어온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부정하는 거, 부정. 다른 나라에서 넘어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일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다른 국가에 넘어온 건데, 얘만 처음부터 일본이 쭉 가지고 있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넘어온 거 아니에요. 약간 부정하는 느낌. 그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은, 자, 경부선 철도 부선권 원래 일본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맞고, 경인선은 제가 뭐라 했어요? 미국 따랐죠. 얘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나왔다면 경인선이 아니라 경의선이 나왔어야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강조한 암기법만 아시면 솔직히 거의 다 풀리실 겁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3번, 가나 문서가 작성된 사이에 시기다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야, 오늘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네요. 일단 볼게요. 자, 이 문제는 계양기 시기 위정특사파의 흐름을 알아보실 수 있는데, 뭐냐면 1860년대는 척화주전론이라 해가지고 그냥 서양과의 수교를 반대했어요. 당시 뭐 이양선도 오고 막 서양 국가도 오니까, 안돼, 저 사람들은 진짜 거의 오랑캐여가지고 막 물고 들었다 우리나라 망해요 하는 이양로 기정진들 주장이 있었고, 1870년대의 경우에는 외양일체론이라 해가지고 강화도 조약 체결 직전에 최익현이 도끼를 들고 대궐 앞에 엎드려가지고 상소를 반대하면서, 일본과 저 서양은 똑같은 오랑캐니까 쟤네가 수교하면 우리나라 망해요 하는 지부벅걸 척화이스를 주장했어요. 그게 여기고요. 자, 3번, 1880년대에는
김홍집에 의해서 조선 책략이 국내에 유포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청나랑도 친해지고 일본과도 친해지고 미국과도 친해지는 걸 주장했었는데, 특히 이 당시에 이만송 등의 유생들은 저 미국은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그 쟤네랑 친했다가 러시아 화로 사가지고 우리 전쟁 발생하면 어떡해요 하면서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했어요. 그게 여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외양일치로 관련된 게 여기에 내용이고,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한 게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서 헷갈릴 만한 게 1번과 4번인데 솔직히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뭐냐면 이런 미국과 수교 반대했음에도 결국 그 조미수호 동상조약이 체결했으니까 이 영남 만이도 상소에 불구하고 4번이 직후에 체결된 거고, 이 강화도 조약 체결 직전에 지부법걸 척화해서 주장했지만 결국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답례 형식으로 수신사를 일본에 파견한 거기 때문에 얘 직후에 이게 된 거고, 이 나 직후에 이 4번이 체결된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 직후인 거고, 이거 다음이 이거다. 그러니까 가 시점 직후에 1번, 나 시점 직후에 4번. 그래서 약간 이거 시기 문제, 여러분들이 직전 직후를 잘 구별하시는 게 중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4번. 다음 규칙이 발표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앞에 다뤘던 문제랑 약간 좀 방식이 비슷해요. 자, 여기 한성 사법학교 규칙이 나왔는데 이건 2차 가보 개혁 때 반포된 그런 근대적 사법학교 세우는 그런 관제거든요. 근데 이거의 반포 계기는 2차 가보개혁 때 교육 입구수 발표하면서 약간 근대적 교육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얘를 계기로 이게 나온 거여가지고 이게 진짜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헷갈리기 쉬웠고, 이 한성사법교 규칙은 1895년인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거 83년, 86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80년대고 이 오산학교만 1907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우리나라 근대 교육기관의 그런 수립 흐름을 알았다면 이 문제 좀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저번 밑줄 친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세도 가문식에 발생한 밀란이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만든 문제인데, 제가 이 문제에서 노렸던 거는 정주성을 포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북도 지역을 점령한 그런 반란을 유도한 건데, 그때 나올 수 있는 키워드가 가산이라던가 곽산이라던가 등의 청천강 이북 지역, 그러니까 청천강 이북 지역을 언급하던지 아니면 정두성을 언급해요. 그래서 그 지역 관련된 키워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홍경래의 난을 추론할 필요가 있었고, 홍경래의 난 관련된 건 여기서는 우군치 이의저든, 그러니까 홍경래 이에도 이런 인물들이 활동했었다,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